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부분집합이 어떤 거다, 포함관계까지도 우리는 따지면서 확인을 해봤어. 맞지?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얘기로 접근을 좀 해보자. 오늘 이제 기본적인 정의들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외울 수 있는 공식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 외울 수 있는 공식에 딱 하나야. 하나.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바로 부분집합. 그냥 부집이라고 줄여서 쓸게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아니다. 뭐라는 거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자. 확인되니? 부분집합이 몇 개가 만들어질 거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거야.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A라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면 얘를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지금부터 우리는 만들어 볼 거야.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일부분을 뽑으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뭐 2만 뽑아도 되고 4만 뽑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개수가 많아지면 힘들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뭐라고 생각할 거냐? 내가 뽑는 원소의 개수가 최소 몇 개부터냐? 0개부터 시작이야. 하나도 안 뽑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집합이 몇 개 만들어질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가 몇 개 만들어질지. 마지막 네 번째는 원소의 개수 3개짜리가 몇 개 만들어질지를 따로따로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나요? 자, 그럼 쉽게 가보자. 아무것도 안 뽑았지? 이거를 경우의 수로 생각할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기 보이는 이 2라는 원소는 지금부터 뽑히거나 안 뽑히거나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안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안 뽑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겠지. 다시 4도 안 뽑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6도 안 뽑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지. 이걸 전부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한 개만 뽑으면 돼. 그러면 얘가 뽑혀. 안 뽑히고 안 뽑히지. 그러면 뽑히는 경우 한 가지, 안 뽑히는 경우 한 가지, 안 뽑히는 경우 한 가지.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한 가지가 되겠지? 다시 얘가 뽑혀도 되지. 그럼 안 뽑히고 뽑히고 안 뽑히는 거잖아. 몇 가지? 한 가지. 다시 안 뽑히고 안 뽑히고 뽑히면 되지. 또 한 가지. 그래서 세 가지. 확인됩니까? 어디서 막혔어? 1번? 그러면 이렇게 하자.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할 때 콤비네이션 배운 적 있냐? 성원이 배웠어? 콤비네이션. 혜린이는? 배웠어? 그러면 한 명이 또 안 배워서 안 돼. 그러면 이거 나누지 말자. 그냥 가자. 그냥 바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부분집합 만드는 걸로 바로 가볼 거야. 자, 그러면 부분집합은 일부분이잖아. 일부분. 맞지? 자, 2가 지금부터 내가 일부분으로 뽑을지 안 뽑을지를 결정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2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숫자 2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뽑거나 안 뽑거나. 즉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4도 몇 가지일까? 뽑거나 안 뽑거나지. 마찬가지로 두 가지. 6도 뽑거나 안 뽑거나 두 가지. 확인돼요?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 4, 6 중에 하나의 숫자라도 빠지면 안 되지. 뽑거나 안 뽑거나를 다 결정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8가지라는 경우의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식화시키지 않고 그냥 우리는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 집합에서부터 두 번째 원소의 개수가 1개, 세 번째 원소의 개수가 2개, 네 번째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집합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 자, 0개짜리 원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뭐가 만들어져? 공집합 한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개짜리는 2만 들어가는 집합 있겠지? 4만 들어가는 집합 있겠지?
8만 들어가는 집합이 있겠지. 6만 들어가는 집합이 있겠지. 이렇게. 두 개짜리는 2랑 4가 들어가는 집합, 다시 2랑 6이 들어가는 집합, 다시 4랑 6이 들어가는 집합에서 세 가지 나오겠지? 그 다음 다시 세 개짜리는 2와 4와 6이 들어가는 집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때 개수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가지 집합이 나열되지? 그럴 바에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게 아니라 한 번에 공식으로 찾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두 가지를 기억을 할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 찾는 거에서. 첫 번째 뭐냐? 실제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법이야. 자, 어떻게 찾게 될 거냐? 공식으로 기억해. 2에다가 거듭제곱을 할 건데 어떤 거듭제곱을 할 거냐? 원소의 개수만큼의 거듭제곱을 할 거야. 지금은 원소가 3개지. 2를 3번 곱했지. 결국엔 2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잖아. 확인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이번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거야. 진부분집합이야.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진이 무슨 뜻일까? 진. 우리가 보통 진이다라고 하는 거. 발음 좀 세게 해봐. 뭐 돼? 진을 조금 세게 발음해봐, 성훈아. 뭐 돼? 왜 말이 없어? 안 되냐? 진을 좀 더 세게 발음하는 게 안 돼? 강하게 발음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니까 지금 웃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 단어 뜻이 뭐야?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써? 어떤 때 써? 막 강조하고 싶을 때, 사실인데 막 강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쓰잖아. 똑같아. 이 진이 그 진이야.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나열된 부분집합도 쫙 썼지? 여기서 나열돼서 쫙 써놨잖아. 진짜 부분집합인 거 누구야? 진짜 일부분인 걸 찾으라는 얘기지? 누구야? 여기까지잖아. 얘는 원래 있던 집합이랑 똑같은 거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부분집합들이야. 이것들이 진부분집합이라고. 확인됩니까? 그럼 이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되냐면 2에다가 원소의 개수를 거듭제곱하는 거 똑같아.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지. 거기서 나랑 똑같은 애 하나만 빼주면 돼. 하나만 빼주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우리가 외운다. 외워놓고서 그냥 문제 푼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공식이야.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 자, 똑같이 예를 들면서 가볼 거야. A라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고 얘를 2, 4, 6, 8, 10이라고 썼어. 원소가 몇 개야? 5개짜리 집합이야. 확인되니? 자, 첫 번째 이렇게 구하래. 성훈아,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찾을 거야. 몇 개야? 식으로 불러. 개수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2에 5제곱. 2에 5제곱. 확인됩니까? 자, 두 번째 진부분집합의 개수 찾아, 성훈아. 몇 개야? 2에 5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응용해보자.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해볼 거냐면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거야. 2가 무조건 원소가 돼야 돼. 원소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런 부분집합을 찾을 거야. 그러면 개수가 많으니까 조금 있는 거에서부터 보자. 조금 있는 거에서 보는 거야. 여기 안에서 2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지금부터 찾을 거야. 누구야? 하나, 둘, 셋, 4개지. 확인됩니까? 자, 잘 봐. 2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가 부분집합 찾을 때는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해서 총 8개가 나왔었던 거잖아. 얘가 반드시 포함돼 있지. 다시 말하면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포함된다라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즉 얘는 경우의 수 찾을 때 필요해 안 해? 안 해. 무조건 포함될 거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4는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하면 되지.
두 가지. 6도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하면 되지.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얘만 1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바로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 되겠지? 실제로 우리가 찾은 거 어때? 네 가지 맞지? 여기서 바로 써먹자. 그러면 2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 2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란 얘기야? 한 가지가 되는 거지? 2는 한 가지. 그 다음 4, 6, 8, 10은 되거나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선택하겠지?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4번 나오게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걔 빼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 찾으면 돼. 걔 빼고 나머지 원소들 4개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되는 거잖아. 확인되니?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4랑 6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이야.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야. 4랑 6은 원소로 가지지 않지.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부분집합이 포함이 되면 돼, 안 돼? 포함이 되면 안 되지. 그럼 여기 보이는 2는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가지를 선택할 거야. 4는 포함이 무조건 안 되는 경우겠지. 6도 무조건 포함이 안 되겠지. 8은 포함이 되거나 안 되거나 10도 되거나 안 되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원소로 가질 때는 무조건 포함이 되니까 빼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 찾았지. 똑같아. 반드시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원소로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빼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 찾으면 똑같이 나오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는 말과 반드시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돼. 물론 만들어지게 되는 집합은 서로 다르겠지만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원소로 가지냐 가지지 않냐 그냥 다 빼고 나머지만 갖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10번부터 볼 겁니다. 자, A라는 집합을 X바 X는 45의 양의 약수라고 했고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45라는 수의 양의 약수가 만들어내는 집합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 자, 나열해보자. 10번. A라는 집합 어떻게 만들어져요? 45의 약수들 1, 3, 5, 9, 15, 45 맞습니까? 그러면 원소가 몇 개야? 6개 맞아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찾으면 돼?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바로 2에 원소가 6개니까 6제곱. 그래서 산수 빨리 하면은 64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냥 이걸로 끝이야. 자, 11번. 바로 밑으로 가보자. 진부분집합 찾으래. 11번은. A라는 집합이 이번에는 0, 1, 2, 3,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야. 이 녀석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0을, 진부분집합이 아니라 0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랬구나. 그럼 0을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는 얘기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원소가 그럼 몇 개짜리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3개짜리 집합에 부분집합 산다고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그래서 몇 개? 8개. 그냥 이걸로 끝이지 뭐. 확인됩니까? 자, 바로 밑으로 가서 12번 문제 보자. 12번 문제 별표. 이게 니네 학교 시험 문제야. 12번 문제가 이제 조건들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서술형이나 뒷번호로 밀릴 거고 조건들이 간단하게 나오면 앞번호 10번 앞쪽으로 나옵니다. 자, 12번 문제를 지금 보면 A라는 집합은 1하고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써져 있고 B라는 집합은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다시 B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어. 이걸 만족하는 집합 X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무조건 지금 같은 문제 나오잖아? A, B라는 집합이 조건으로 조건, 지금처럼 집합으로 조건 간에 가운데 끼어있는 X라는 집합을 찾으라고 시키잖아? 그러면 무조건 X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생각해내야 돼. 자, 일단 X는 봤더니 X의 일부분을 추리면 A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A의 원소는 X의 원소가 될 수 있어 없어? A에 속하는 원소들은
x의 원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부분집합이 되려면 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a라는 집합의 a의 원소는 모두 포함을 해야 돼. 맞죠? 그리고 x라는 집합은 b에 포함되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b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이 돼줘야 돼. 확인됩니까? 그럼 이 말을 좀 더 매끄럽게 바꾼다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b라는 집합에 부분집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지?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a의 원소가 누구야? 1, 2지?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1,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집합 X의 정체를 밝혀내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B의 부분집합 원소 5개지? 그 중에 1,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졌지? 3, 4, 5라는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는 바로 2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8개다. 이렇게 찾아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조건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면은 바로 다 알아. 근데 스스로 찾으라고 하면은 잘 안 돼.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 아시겠죠? 자, 같은 논리로 바로 밑에 있는 13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봅시다. 자, 13번 문제에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줄의 끄트머리에 보면 1 또는 2라고 써져 있죠.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놔봐. 쳤습니까? 자, 거기 있는 내용을 2가지 내용으로 대비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1 또는 2라고 돼 있는 거랑 1 그리고 1과 2라고 돼 있는 표현. 이 2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1 또는 2는 어떤 표현이야? 1이 들어가도 되지. 1도 되지. 2도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1과 2는 1, 2가 다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1과 2는 우리가 영어로 쓰면 1 and 2야. 그리고 1 또는 2는 1 or 2야. 각각의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1 또는 2에서는 3가지 표현이 가능해져. 첫 번째, only 1. 두 번째, only 2. 세 번째, 1 and 2야. 이렇게 3가지가 되는 거야. 즉, 1만 있어도 되고, 2만 있어도 되고, 1, 2가 다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내가 하나의 집합, 1 또는 2를 포함하고 있는 애를 조건으로 잡아서 A라는 집합을 만들고, 1과 2라는 애를 조건으로 잡아서 B라는 집합으로 만든다라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걸 부등식에서의 논리로도 해석이 가능해져. 1과 2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1 또는 2는 두 부등식의 범위를 합친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럼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바로 문제로 접근해보자. 1 또는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자, 이제 우리는 요 3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 only 1이라는 얘기. 여기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only 1이야. 다시 말하면 2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여기는 2는 안 돼. only 2는 1은 안 되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는 문제를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눠서 풀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로. 두 번째는 1은 포함을 하지 않고 2는 포함을 하는 걸로. 순서 맞추는 거야, 나 지금. 그럼 세 번째는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나눠서 찾아주셔야 된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문제를 지금 봤더니 A라는 하나의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데 1 또는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을 찾으라 그랬지? 첫 번째 경우부터 찾아보자. 1은 반드시 들어가고 2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둘 다 빼고 나머지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개. 마찬가지 1은 들어가지 않고 2는 포함된다. 똑같이 2의 세제곱개 되겠지? 여기는 둘 다 포함되는 거잖아. 어차피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워버리는 건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2의 세제곱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이 3번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24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찾아내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확인됐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거 일일이 다 구하는 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쉽게 풀 수 있는 거 가르쳐줄까? 경우의 수 이용하면 되거든? 듣고 이해가 되면 써먹고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찾아. 뭐냐면 여사건이야. 여사건 들어본 적 있지?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를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1은 포함하고 2를 포함하지 않아. 1은 포함 안 하고 2는 포함해. 1, 2를 모두 포함해.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에서 빼면 돼. 1과 2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잖아? 그럼 1, 2 중 적어도 하나는 포함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럼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 되겠지? 빼기 1, 2 모두 포함 안 해. 둘 다 지우면 되잖아. 남은 거 몇 개야? 3개지. 2의 세제곱. 그래서 32에서 8 빼니까 바로 24. 이렇게 풀어버려도 돼. 여사건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해라. 어차피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쯤 돼서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되면 이 내용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됐습니까? 나 믿어도 돼? 자,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어.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얘기를 시작했고, 집합의 원소라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에 따라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원소가 이제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 얘기를 했고, 원소들 중 일부분을 추출해서 만드는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과 진부분집합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했고, 확인됩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얘기가 쭉 이루어진 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21쪽까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숙제를 21쪽까지 안 할 거고 어디까지 할 거냐면 오늘은 중간에 한번 자르자. 여기까지 하자. 18쪽까지만 합시다. 18쪽까지. 그러면 18쪽까지 해서 채점하고 질문 다 받은 다음에 이 최종 점검하기 있죠. 이거는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합시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단원이 다 끝나고 나면 두 개 모아서 최종 점검하기 한 번에 하고, 마찬가지로 명제 끝나고 나면 또 모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형별로 나와 있는 거를 체크를 먼저 하고 갈 겁니다. 확인되죠? 자, 그래서 이번 숙제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문제 막 풀 거 아니야. 풀면서 풀이 과정 막 이제 써보면서 풀게 되겠지? 할 때 풀이 과정 잘 안 써지는 거, 뭔가 풀면서 이상한 거, 내가 뭔가 이거 좀 헷갈린다 싶은 거 체크해서 마찬가지로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내가 이번 방학 때 분명히 방학하면서부터 주 5일 수업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학교가 어차피 2개밖에 없거든? 빨리 방학하는 학교 날짜 기점으로 시작. 늦게 계약하는 학교 기점으로 종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혜린이가 16일 날 방학을 하고 8월 14일 날 계약을 해. 그리고 우리 숭신 마찬가지로 19일 날 방학을 하고 뭐 11일 날 계약을 해. 이렇게 돼버리면 빨리 방학하는 게 14일이잖아. 그때 시작을 해서 16일 계약이 늦는 거잖아. 그때까지 화목에 와서 추가 질의응답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의응답 하는 거는 일단은 방학하기 전까지는 수업시간 중에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요. 방학하고 나서도 수업시간에 질의응답을 할 거야. 할 건데
막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거로 치면은 A라는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가져.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순한 논리들을 물어보는 것들 있지. 그런 거는 추가 개인 질문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얘기들은 같이 전체 질문으로 받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화목으로 밀어서 화목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그리고 이번 방학 스케줄 들어가면서 화목에 추가 문제풀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제들을 내가 따로 좀 더 줄 거야. 단원별로 모든 단원을 다 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쓸 산수 문제들 있지. 진도 나간 거에 맞춰서 산수 문제들 따로 프린트 하나씩 더 나갈 거니까 그거 같이 꼭 염두에 두시고요. 확인되셨죠?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오늘 수업한 거에서? 괜찮아? 오늘 수업한 거 어때? 빠르니? 빠르지 않았지? 되게 천천히 얘기했는데 성훈이 어땠어? 거짓말하지 말고. 괜찮아? 그러면 이런 페이스로 해서 하루에 한 단원씩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좋아.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뭐 할 거냐면 대표 문제라고 써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 이제 단원 뭐야 이거? 바로 10쪽부터 핵심 내용 완성하기에 대표 문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지. 그 대표 문제라고 써져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푸세요. 그래서 한 문제씩 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갈 겁니다. 일단 대표 문제와 연결된 문제들은 내가 다 같이 풀긴 했거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풀면서 정리.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그거 풀고 가자.